어느덧 눈을 떠보니 제가 먼저 한국 대표팀의 감독직을 포기한 사람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감독직을 연결해준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에게 말한 것처럼 저는 한국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 대표팀의 사령탑에 오르길 매우 열망했습니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한국 대표팀을 끝까지 바랬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며 제가 먼저 한국 대표팀의 사령탑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을 설명하며 지난 5개월간의 타임라인을 전부 공개했는데요. 협회의 입장문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의 선임 절차는 매우 공정했으며 모두가 열망했고 한국 대표팀의 감독직에 관심이 있었던 제시마시 감독은 본인의 거절로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같은 협회의 해명은 최근 박주호가 폭로했던 내용과 상반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접한 제시마시 감독은 박주호의 의견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어놓으며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 외신들은 물론이고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월드TV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매체이자 아시아 축구 소식을 전하고 있는 ESPN 아시아는 최근 불거진 한국 대표팀의 감독 선임 과정을 전했습니다. 최근 협회가 내어놓은 반박 입장문의 내용을 보면 협회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오류투성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박주호의 인터뷰를 소개했는데요.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의 선임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견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어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이 다른 외국 감독과는 달리 발표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짧은 대화 후에 감독이 선임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사령탑에 오르기 위해서 발표 자료를 잘 준비해오면 의욕이 있고 성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능력과 경쟁력이 있다는 근거는 아닐 것이라는 협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전술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표팀을 이끌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플레이 스타일과 축구 철학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발표 자료를 생략하고 감독 선임을 한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협회의 말은 모순 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을 안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협회의 해명은 어차피 답은 홍명보 감독이었다는 말을 확인시켜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홍명보 감독은 잘 아는 사람이라서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채용 절차를 생략하고 이른바 낙하산 형식의 채용이었다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것을 참고해 볼 때 협회는 어차피 홍명보 감독이 한국 대표팀의 감독이었다고 다시 한번 확신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시마시 감독은 울버햄튼의 황희찬과 맨시티의 홀란드를 파괴적으로 사용하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잘츠부르크를 이끌고 맹활약을 했던 감독입니다. 황희찬과 홀란드를 극대화한 감독이며 챔피언스 리그에서 나폴리와 리버풀과 같은 강팀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감독이기에 그를 영입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시마시 감독이 한국 대표팀의 사령탑을 먼저 거절했다는 협회의 말은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대표팀의 사령탑의 진심이었던 제시마시 감독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해주었습니다. 최근 저에 대한 내용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런 기사라면 그냥 넘겼을 테지만 캐나다 대표팀을 맡기 전 너무나도 원했던 한국 대표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체의 내용과는 다르게 저는 끝까지 한국 대표팀을 맡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먼저 한국 대표팀의 자리를 소개해 준 것은 과거에 도르트문트에서 뛰었던 박주호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주호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측근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감독직 자리는 현재 공석이며 제가 오면 매우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에는 과거에 잘츠부르크에서 지도했던 황희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토트넘에서 레전드로 평가받는 손흥민이 속해 있기 때문에 매우 기대되는 팀이었습니다. 과거 잘츠부르크 시절에 황희찬은 홀란드와 공격 조합을 이루며 볼이 없을 때는 영리한 움직임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볼을 소유했을 때는 과감한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진을 붕괴시킨 뒤 적재적소의 패스로 득점 기회를 만드는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그 결과 황희찬은 22경기에 출전해 9골을 기록함과 동시에 14개의 도움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제가 한국 대표팀을 이끌게 된다면 손흥민에게 효과적인 패스를 황희찬이 투입시켜준다면 황희찬과 엘링 홀란드의 조합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의 자리는 당연히 상당한 욕심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한국 대표팀의 감독 자리를 원한다고 어필했습니다. 유럽에서 저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계약 조건과는 거리가 있었음에도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유능한 선수들을 발굴할 의사도 있었고 계약 조건 수준은 많이 미치지 않았지만 추후에 제가 성과를 거둔다면 보너스 형식의 계약까지 수용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제 진심이 한국 대표팀에게는 전달되지 않아서 매우 슬프게 생각합니다. 한국 대표팀의 선수단 구성을 보면 유럽의 다수의 감독들이 군침을 흘릴 정도의 스쿼드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매우 열정적인 한국 축구 팬들을 생각해 본다면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계약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한국 축구를 응원하며 이러한 좋은 자리를 소개해준 박주호 강화위원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고 한국 대표팀이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길 희망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외신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한국의 협회는 큰 실수를 범했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리고 끝까지 한국 대표팀의 자리를 원했던 제시마시 감독을 건너뛰고 절차를 무시한 채 국내 감독을 선임한 협회는 감사를 통해 붕괴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실시간 해외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마시 감독은 손흥민과 황희찬을 보유한 한국 대표팀의 감독직을 절실하게 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어. 하지만 불행하게도 국내 감독을 선임하기 위한 마음을 한국의 협회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어. 한국 대표팀의 새로운 감독인 홍명보 감독이 제시마시 감독을 뛰어넘어 협회의 내부 점수가 가장 높았다고 하는 부분은 의문이야.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부 점수가 높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확신해. 엘링 홀란드와 황희찬의 조합처럼 제시마시 감독이 제시한 손흥민과 황희찬의 조합을 볼 수 있었는데 못 보게 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 지난 아시안컵에서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클린스만 감독 역시 채용 절차에 허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 클린스만 감독 역시 홍명보 감독처럼 똑같이 면접을 진행하지 않았고 지금 협회가 설명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모순 덩어리인 것은 분명해. 손흥민이 속한 한국 협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절차부터 다시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확신해.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절차까지 확인해봐야 문제점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